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기존과는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야 쫑이 안 나겠죠. 맞아요? 제가 요새 쫑 때문에 자꾸 당구를 지고 있어가지고 이 쫑이 아주 안 좋아요.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 심볼의 중첩성에 대한 어떤 그 뭐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그 심볼 중첩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디바이스의 이름 언더바를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모든 함수와 전역 변수 이름 앞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디바이스가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개발할 필요 없죠. 소스 수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발한다는 뜻 자체가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니까 개발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없던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이름 언더바를 접두사로 함수의 이름과 전역 변수의 이름에 붙여주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항상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 모듈을 구현할 때에는 권장 사양이 함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 즉 심볼화 될 수 있는 녀석들 이름 앞에는 반드시 디바이스 이름 언더바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 변수는 어떻습니까? 지역 변수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스택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죠? 스택은 원래 떨어져 있어요. 스택은 커널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메모리 영역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P2P 같은 경우 다 다운로딩 안 됐는데도 다시 거기까지 했던 내용 저장을 하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와서 얘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OS가 스케줄링을 할 때 이전에 실행됐던 내용까지 어딘가에 백업을 시켜놔야 되겠죠.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맞아요? 지역 변수 할당되는 영역도 스택이지만 각 어플리케이션인 태스크가 수행되다가 요때까지 수행한 내용을 백업하는 공간도 스택이에요. 그래서 각 태스크를 만들 때마다 스택 사이즈를 얼마로 잡을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스택 사이즈는 다른 데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스크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뭘 써도 상관이 없는데 심볼화가 되는 함수의 이름과 전역 변수만큼은 반드시 이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디바이스 이름 언더바를 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init 모듈이나 클린업 모듈 같은 경우도 사실 얘는 인스 모드에서 들어갔다가 RM 모드에서 빼냈을 때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죠. 그냥 로딩만 됐다가 없어지는 그런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하는 일들 함수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 함수들은 이 디바이스는 헬로우 디바이스니까 헬로우 디바이스 언더바를 붙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init 모듈과 클린업 모듈도 함수의 이름 그 규칙에 따라서 헬로우 언더바를 붙였죠. 그런데 리눅스 커널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어떤 것들도 호출이 안 되지만 집어넣을 때와 삭제할 때만큼은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지켜야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함수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럼 리눅스 커널 원하는 대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리눅스 밑에 init.h라고 하는 이 헤더에 모듈 언더바 init, 모듈 언더바 exit라고 하는 함수 매크로가 있고 이 함수 매크로 안에 있는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리눅스 커널이 요구하는 형태로 다시 바꿔주는 함수 매크로가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가르쳐 드리냐면 사실 이거 init 모듈, 클린업 모듈 써도 돌아가요. 근데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하게 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 모듈 소스가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요. 우리가 C 언어 소스 분석할 때는 메인 함수부터 보죠.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에서는 뭐부터 보겠어요? 등록하는 함수부터 봐요. 그럼 등록하는 함수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소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반드시 모듈 언더바 이닛이라는 게 있을 거고 요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init 모듈에 해당되는 함수 이름일 거잖아요. 그럼 요 이름을 쫓아가서 그때부터 그 코드를 보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커널 모듈이고 요걸 기반으로 만든 게 요런 식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한 예제 코드거든요. 여기도 보면 밑에 모듈 init, 모듈 exit 있죠? 그러면 스켈레톤 26 언더바 이닛이란 이 녀석이 결국 뭐냐면 이 녀석이 init 모듈일 거고 여러분들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분석할 때 여기부터 보게끔 시작될 거예요. 됐어요? 지금 에디에 올라가 있는 리눅스 커널은 2.6 버전 기반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리눅스를 쓰는 이유는 라이센스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 놨을 거고 그 소스를 가져다가 나에 맞게끔 에디팅 하려고 쓰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소스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스템용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많이 안 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버전이 예전 버전 리눅스 커널 2.4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와 2.6 간의 차이점을 알아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찾은 소스가 2.4인데 2.6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컴파일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널 2.4 버전에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확장자가 .5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 파일이었고 2.6에서는 K5라고 해서 커널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5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에도 .5를 쓰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 모듈 개발할 때도 .5를 쓰게 됐더니 형태로만 봐선 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컴파일할 때 사용되는 make 파일도 유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make 파일 문법을 그대로 따랐어요. 2.4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품으로서는 약간 어떤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6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와 구분짓기 위해서 커널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들어간 커널 오브젝트라고 바뀌었고요.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make 파일도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make 파일이 아니라 커널을 컴파일할 때 사용되는 make 파일이에요.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보통 make 파일에서 make를 쳐가지고 컴파일을 하면 내 디렉토리 기준으로 컴파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2.6에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 모듈은 내 디렉토리를 커널이 있는 디렉토리에 링크를 시키고 그 디렉토리에 가서 컴파일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만 내 디렉토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되는 위치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뭐 함수들 약간 달라진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금방 보시면 되고요. 기능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워커 큐 같은 건 스케줄링에 관련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USB 있죠? USB. 리눅스 커널 2.4 때는 USB를 제대로 잘 지원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 개발하실 때 가장 어려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뭐냐면 LED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있으면 LED 켜고 끄는 건 가능해요. 아주 쉽죠? 맞아요? TCP/IP를 쓰려면 네트워크 카드에 대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어요.